쌤은 매일같이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적대라고 느껴졌던 극상위권의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보다 시험을 더 잘 보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야. 뭐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는 학기 중 바쁜 일과 속에서 가용 시간 2배로 늘리는 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하지? 신학기가 시작하고 나면은 되게 정신이 없을 거야. 다들 아마 경험을 해봤겠지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이 아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는 것보다 아마 더 정신없고 바쁠 거야. 왜냐? 일단 방학 동안에는 학교도 안 가고 그랬었다가 이제 학교를 기본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새로운 이제 학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것이고 애초에 이것부터가 이제 정신이 없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제 무수한 또 숙제나 수행평가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이제 것들이 뒤섞이면서 3월이 되면은 되게 정신없는 한 달을 누구나 다 보내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쌤이 항상 신학기가 되면은 듣는 단골 멘트가 있어. 뭐냐면은 시간 없어서 숙제 못했어요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단골 멘트가 뭐냐면 수행평가 때문에 숙제 못했다. 동아리 때문에 숙제 못했다. 뭐 때문에 숙제 못했다. 이런 말을 진짜로 항상 들어 선생님이.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이 너희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 그럴 것 같아. 쌤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학교 갔다 오면은 바로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갔다 오면 이미 밤 10시 11시 되는데 그때 숙제 하려고 해봤자 뭐 한두 시간밖에 없는데 내일 아침에 또 학교 가야 되니까 그게 또 매일 반복되는데 너희들이 숙제할 시간이 당연히 없겠지. 그치? 그래서 쌤이 너희들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이거를 다 해내는 애들이 항상 있다는 거야.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똑같이 바쁜 와중에서도 이 모든 거를 문제없이 다 해내는 애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쌤이 오늘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럼 과연 걔네들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해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 너희들이 이거를 깨달음으로써 물론 실천하기가 마냥 쉽진 않겠지만 너희들도 그 친구들처럼 이 바쁜 신학기 때 해야 될 것들을 잘 해내겠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오늘 얘기를 준비를 해봤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가용시간이라는 개념이야. 가용시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용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가는 가능하다 할 때 그거고 용은 사용하다 할 때 그 용자야.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용시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루 중에서 보면은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집 들어왔을 때 이제 남는 그런 시간 있지.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뭐 학원 가기 전에 뭐 사이에 뜨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용 시간이라고 불러. 너희들이 아까 전에 학기를 보내다 보면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뭘 못하잖아. 그치? 학교 숙제도 있고 학원 숙제도 있고 뭐 수행평가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보다 많기 때문이야.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의 양에 비해서 가용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마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이유는 단순해. 해야 할 것 대비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이 와중에서도 또 이걸 다 해내는 애들이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럼 걔네는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걔네는 초능력자일까? 초능력자가 아니야. 걔네들도 너네들처럼 똑같이 숙제하는데 시간 걸리고 학원 숙제하는데 시간 걸리고 학교 숙제하는데 시간 다 걸려. 너네들이 2시간 할 거 걔네들은 30분 만에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너네들이 2시간 걸릴 거면 걔네들도 2시간 다 걸린다고. 근데 걔네들이 다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야. 뭐냐? 가용 시간을 늘리는 거야.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겠지. 아니 그러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항상 바쁘고 시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거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뭐냐면 쓰레기 봉투 보면은 겉으로 꽉 차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더 쓰레기 넣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 너네? 발로 쓰레기 봉투 밟으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가지고 공간 생겨가지고 거기다 쓰레기 더 집어넣고 그러지. 그치? 쌤이 요 예시를 들면 바로 이제 와닿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쌤이 보기에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느끼는 너희의 가용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꽉
차 있는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빈 공간 같은 것들인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되게 없어 보여. 왜냐면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잘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없잖아, 그치? 그런데 쓰레기 봉투도 누르면은 그 안에서 공간이 나오듯이 실제로 너희들이 하루 일과라는 것도 그 안에서 시간을 일과를 짜내고 나면은 이 남는 가용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앞서서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이라는 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 모든 걸 다 해내는 애들은 바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쓰레기 봉투를 눌러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서 쓰레기를 추가로 담듯이 하루에 빈틈이 없어 보이는 일과 중에서 빈틈을 최대한 짜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거야. 즉, 시간도 짜내면 추가적인 가용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쌤의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성적을 급상승시켰던 그런 시기가 한 번 있었거든? 선생님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은 하루 17시간 공부 영상이라는 게 있어. 하루에 순 공부 시간으로 매일 17시간 공부했을 때의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얘기야. 그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기숙사학교였는데 기상시간이 6시였고 아침 식사시간이 7시고 등교 시간이 8시까지였어. 이런 구조였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냐? 6시에 맞춰서 일어나면은 식사 시간이 7시니까 졸리니까 대부분 다시 돌아가서 자, 1시간 동안. 그리고 7시에 밥을 먹으러 가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씻고 8시까지 학교 가는 거야. 이게 대부분 애들의 일과다. 근데 쌤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6시 기상인데 일부러 5시 50분에 알람을 맞췄어. 10분 일찍 알람을 맞춘 다음에 뭘 했냐? 10분 동안 씻어, 미리.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6시에 점호로 나가. 그 6시에 점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는 게 아니라 바로 교실로 갔어.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이 7시가 될 때까지 1시간을 일단 공부를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는 선생님은 항상 시험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밥은 항상 15분 컷. 15분 동안 밥 먹고 5분 동안 양치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 그리고 8시까지 등교했는데 40분 동안 공부를 추가적으로 했지.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대부분의 애들은 아침에 졸리기 때문에 다시 깨어났다가 다시 들어가서 자고 8시까지 학교로 온다고? 걔네들의 일과는 8시부터 시작이야. 근데 나는 어때? 나는 이미 여기서부터 1시간 40분의 추가 시간을 확보하고 시작한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쌤 그때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많아가지고 6시까지가 수업이었거든? 그래서 막 한 8교시, 9교시 막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애들은 6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저녁 먹고 야자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대부분 애들은 이 야자 시간부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쌤은 어떻게 했냐? 쌤은 거기서도 시간을 더 짜냈어. 어떻게 짜냈냐? 그 사이에 보면은 수업 듣고 뭐 학교 갔다 오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공부를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는 기본적으로 모든 쉬는 시간은 다 공부하는 시간이다. 쌤은 이렇게 생각했어. 너네 수업 사이에 10분씩 쉬는 시간 있지? 쌤이 한 8교시, 9교시 했으니까 쉬는 시간이 6번, 7번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 그중에 진짜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건 어차피 한두 번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6번 정도, 최소 쉬는 시간만 합해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쌤은 공부하는 데 썼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점심시간 또 1시간 있잖아, 그치? 점심시간에 너희들 어때? 밥 먹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다 떨거나 아니면 뭐 매점 같은 거 갔다 오거나 해가지고 흘려보내잖아, 그치? 쌤은 요 점심시간 1시간도 20분과 똑같이 하고 나머지 40분 공부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아침에 이미 1시간 40분을 확보했는데 8시부터 6시까지 이 일과 시간에 또 추가로 1시간 40분을 확보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6시 저녁 시간이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애들보다 3시간 20분의 추가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7시부터 야간 자습이 시작돼가지고 12시까지가 야자 시간이었거든? 사이에 20분 쉬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저녁 자습 시간이 4시간 40분. 그래서 보통 애들한테 주어진 가용 시간은 4시간 40분이었어. 근데 쌤은 어떻게 했냐면 저녁 시간 6시부터 7시 이때는 아침 이미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쌤 요때는 40분을 공부한 게 아니라 저녁 20분과 똑같이 한 다음에 40분을 잠을 잤어. 왜냐? 저녁 시간에 자습 때 리프레시 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40분 때는 잠을 자는 게 쌤의 루틴이었거든. 그래서 이때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었고 40분 자고 7시에 약간 리프레시해서 개운한 상태로 다시 교실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7시부터 어떻게? 12시까지 자습을 했지. 그 사이에 쉬는 시간 20분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 당연히 공부했겠지. 그리고 12시에 끝나면 취침 시간이 12시 반이었거든, 선생님 기숙사 때는. 다른 애들 당연히 12시에 이제 끝나면은 들어가가지고 씻고 뭐 한 다음에 이제 자러 간다고. 쌤은 12시 반까지 공부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잠들었어. 애들은 거기서 이제 어영부영하고 했겠지. 근데 쌤은 다음날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5시 50분에 씻을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도 4시간 40분 애들 공부할 때 아까 쉬는 시간이
20분이랑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해가지고 총 50분이지, 그치? 이렇게 50분을 쭉 추가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가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였거든?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아까 아침에 1시간 40분, 8시부터 6시 일과 때 1시간 40분, 그 다음에 뒤에 50분. 이게 합치면 4시간 10분이야. 10분 뺀다 하더라도 매일 평균 약 4시간 정도 애들보다 공부를 더 했다. 다른 애들은 4시간 40분을 공부를 할 때 쌤은 8시간 40분을 매일 공부를 했다는 거야. 가용 시간으로서 내가 할 일들을 해냈다고. 거의 4시간 40분 vs 8시간 40분 하면 뭐야? 거의 2배지, 그치? 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인데 쌤은 매일같이 남들보다 거의 2배의 양을 한 달 동안 보낸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니까 쌤이 그 전까지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적대라고 느껴졌던 그런 극상위권의 애들이 있었는데 쌤이 그때 걔네들보다 시험을 더 잘 보는 결과가 나오더라고.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드는 생각들이 좀 있길 바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 나서 아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는 반성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쌤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쌤처럼 시간을 쥐어짜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누구에게도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주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다 똑같이 하루에는 24시간이 주어지고 일주일에는 7일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수행평가가 없고 동아리 활동이 없고 그렇지가 않아. 다 걔네들한테도 다 모든 똑같은 일들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항상 시간 없어서 못했어요 라는 불평 불만을 할 때 그거를 다 해내는 애들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런 애들이 전교에서 최상위권을 한다라는 사실인 거야. 그래서 쌤이 오늘 너희들이 꼭 알고 갔으면 하는 것은 선생님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못했어요. 라는 말은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쉽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맨날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항상 고민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 쌤이 아까 전에 쌤의 일화를 얘기를 해주면서 쌤이 이제 시간을 어떻게 쥐어짜내서 가용 시간을 확보했는지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각자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무조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일률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쌤이 얘기했던 걸 잘 실천할 수 있을 거야.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내가 눈 떠 있는 시간 있지? 눈 떠 있는 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딱 2가지로 나눠. 첫 번째는 공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가 아닌 것.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공부와 공부가 아닌 것으로 나눈 다음에 공부가 아닌 것에 쓰는 시간을 0으로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밥 먹고 양치하고 뭐하고 이런 씻고 줄여도 줄일 수 없는 쓰레기 봉투에서 눌러도 도저히 눌리지 않는 것까지 그거 남는 건 해야겠지만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0으로 줄인다는 건 뭐냐면 밥 먹는 시간 0으로 못 줄이지? 0으로 줄인다는 생각으로 줄여보라고. 그러면 15분만 해도 먹을 수 있고 10분만 해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원래 씻는 시간 나 샤워 느긋하게 해서 30분 걸리면서 씻던 거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해보라고. 그럼 10분만 해도 샤워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아닌 모든 것들은 0으로 줄인다는 생각으로 다 줄여나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필수적으로 시간 써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이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앞으로 생활해나가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혹여나 선생님 시간 없어서 뭐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 되면 반드시 쌤의 오늘 얘기를 기억하고 내 스스로 내가 정말 모든 시간을 최대한 짜내가지고 노력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래.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발전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